자, 화면이 예전 레이저폰 1에서는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레이저폰 2에서는 화면이 최대 660니트까지 밝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화면에서는 괜찮은데 밝은 쨍한 낮에서 휴대폰을 보면은 조금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제품은 작년 10월에 출시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오레오 8.1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점진적으로 안드로이드 9.0 파이를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직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업데이트는 안 되더라고요. 8.1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나오고 업데이트를 해도 업데이트는 아직 되지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급제 폰을 우선으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사용 안드로이드 파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가 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아이폰은 딱 지정되어 있는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그 안에서만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테마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어요. 런처라는 게 테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료 노밥 런처 프라임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아이콘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뻐요. 노밥 런처 프라임이 그 안드로이드계에선 오래된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사용자 편의성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 그 노바 프라임 런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불편한 점은 정말 크기와 무게예요. 이 디스플레이 이 사이즈에 상하단이 되게 크고 좌우 베젤도 상대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어떤 극단적인 베젤을 보여주는 핸드폰보다도 되게 두꺼운 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핸드폰이 커지고, 한 손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한 손으로 쓰실 때 새끼손가락으로 하단부를 이렇게 받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받쳐서 쓰거든요. 이 새끼손가락 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본인 새끼손가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휘었나 아니었나. 손가락이 이제 휘는 정도가 아니라 새끼손가락이 아파요. 파즈할 때 무게가 220g이나 되다 보니까는 한 손으로 쓰기에 크기가 너무 커서 좀 아쉽다. 이 큰 크기는 니네가 감수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편하게 파지에서 양손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소리 잠깐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자, 스피커가 돌비 아트모스 그 프리셋이 들어가져 있어서 정말 사운드는 사운드 크기도 그렇고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뭐 이퀄라이저 지정도 할 수 있고 뭐 영화, 음악, 다이나믹, 사용자 지정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어떤 명확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뭐 컨셉에 충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로 인해서 희생되는 많은 것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컨셉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이해해 라고 바라는 부분과, 갤럭시 같은 경우는 정말 범용성과 대중성을 다 잡아야 되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작게도 만들어야 되는데 액정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진짜 훨씬 더 그 기대 수준도 높고 소비자의 니즈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런 컨셉이 명확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네가 감안해야지 라고 좀 하는 것 같아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진짜 진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엔터테인과 관련한 부분,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할 때나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이 120Hz 주사율이 정말 부드러운 스크롤과 게임을 할 때 120Hz를 지원하는 배틀그라운드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스냅드래곤 845 CPU에 8기가 램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블레이드에서도 되게 자랑하는 통 구리판을 집어넣은 베이퍼 챔버 시스템, 작은 스마트폰에도 베이퍼 챔버 시스템이 적용돼서 게임을 오래 했을 때도
핸드폰이 굉장히 뜨거워지거나 하지 않고 적당히 따뜻해지면서 스로틀링이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성능 저하가 생기지 않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무선 충전을 할 때는 되게 뜨거워져요. 아니 무선 게임을 할 때는 괜찮은데 무선 충전을 할 때는 뜨거워지는 거는 조금 40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는 되게 결코 적지 않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다는 거예요. 갤럭시 S10, 아이폰 XS 정도가 4000mAh가 둘 다 채 안 되는 배터리인데 요거는 그 220g의 엄청난 무게와 이 크기 덕에 큰 배터리를 집어넣은 건 되게 좋지만 120Hz로 작동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배터리가 좀 빨리 떨어지는 것들이 눈에 좀 보입니다. 더불어서 레이저가 갖고 있는 그 크로마 RGB가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효과를 되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고 뭐 알림이 왔을 때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효율이 높고 낮고 이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엔 다 배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낮음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아예 불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간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화면이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LED가 들어오지만 화면을 껐을 때는 불이 들어오지 않죠. 높음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꺼져 있어도 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배터리를 쓰면서 이 불을 계속 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작 이 LED 효과는 쓰는 사용자는 못 보고 이거를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이 그 핸드폰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기는 잘 못 본다. 알람이 왔을 때 LED가 울리는 부분은 좋은 기능이에요. 있으면 되게 좋은 기능인데 이렇게 놓고서는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이밍 부스터가 있어요. 게임들을 설치해 놓으면 이 게임 리스트에 떠요. 그래서 각 게임에 맞는 최적의 성능을 어떻게 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능 향상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최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최대로 쓰는 만큼에 비례해서 배터리는 빨리 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20Hz를 강조하는 스마트폰이다 보니까는 120Hz로 해놓고 써요. 배터리가 4000mAh라는 것들에 비해서는 빨리 닿는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제가 들고 나가서 충전을 하루 종일 하지 않고 쓰고 들어왔을 때는 배터리가 거의 이제 30% 미만, 거의 12시간, 13시간 정도 쓰면은 배터리가 70% 정도 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한 그 4000mAh라는 큰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는 아쉬운데,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데 그 기능을 안 쓰고 배터리를 아낄 것이냐, 저는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루는 이걸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120Hz로 해놓고 이 크로마도 불도 켜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하게 쓰시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아마 빠듯하게 하루 정도는 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컨셉이 되게 명확한 핸드폰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해 드리겠지만은 그거 아니어도 사실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120Hz 주사율의 감동을 느껴보고 싶다, 뭐 이 정도 아니고서는 뭐 그렇게까지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저는 이 레이저의 유니크한 감성, 제 주변 이제 회사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 브랜드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뱀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중국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좀 촌스럽고 유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매니악한 부분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메리트는 뭐냐면은 지금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거. 99만 원을 주고 살 핸드폰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라면 한번 리스트업은 해볼 수 있는 휴대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두서없이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좀 더 많은 레이저 장비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